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지난주와의 이제 변동폭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네. 지난주도 1위가 스포츠였고 이번 주도 역시나 그렇겠죠. 스포츠. 네, 그렇겠죠. 변동폭을 가지고도 하는데 스포츠가 1위란 말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더 언급량이 많았다. 그만큼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키워드는 16강입니다. 장관이었다라고 표현한 외신이 많았는데 예. 한국의 이 이제 16강 여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대표팀의 명장면들이 재조명됐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16강전에서 이제 브라질에 1대4로 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정말 지금까지 왔었던 길에 대한 뭐 다양한 외신들의 평가가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안화골절 부상에도 주장 완장 치고 이제 전 경기에 출전해서 한국 대표팀이 이끌었던 손흥민 선수. 네. 또 이제 브라질전에 세계 최고 골키퍼 중에 한 명인 알리송 베커를 상대로 정말 그림 같은 중거리 슈팅이었죠. 예, 맞아요. 네, 백승호 선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 BBC는 한국은 이제 브라질을 상대로 많은 부분에서 뒤처진 것으로 보였지만 세계 최고 골키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알리송을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교체 투입된 백승호가 중거리에서 아주 특별한 골을 추가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예. 그다음 이번에 인간 문어로 불리신 분이 있어요. 크리스 서튼 BBC 해설위원이 있는데 네. 왜 인간 문어라고 불렸냐면 옛날에 문어가 그 승패 다 알아맞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또 이번에 인공지능이 각종 예측들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대부분 인공지능이 틀렸는데 오히려 이분은 다 맞췄어요. 그래서 야 이거 사람이 더 낫다 이래가지고 이제 인간 문어 뭐 이런 얘기가 좀 같이 나왔었는데 네. 이분도 어쨌든 한국의 패배를 예상하기는 했었거든요. 예. 근데 크리스 서튼 해설위원이 어쨌든 한국 선수들 최선 다했고 고개 숙일 필요 없고 자신의 이룬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외신들이 있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좀 주목을 했던 건 영국 가디언지에서 이야기했었던 건데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출전이 가능하다. 그 말은 어린 선수들이 더 성장한 상태로 치를 다음 월드컵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또 신인 처음 이제 백승호 선수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4년 후에도 손흥민 선수가 만 33살이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월드컵을 뛸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외신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과연 이제 우리 또 다음 월드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어떤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BBC 같은 곳에서는 세계 최고 공격수 중에 한 명인 손흥민이 부상으로 4경기 득점하지 못한 건 아쉽다. 그리고 손흥민에게 지나친 의존을 보여줬다라고 했던 로이터 통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외신과의 인터뷰들이 이제 경기 후에도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네. 카타르 매체에서 한국의 월드컵 탈락에 대한 손흥민 생각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기자가 좀 질문이 조금 이제 손흥민 선수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오늘 굉장히 힘든 경기였다. 전반전은 후반전보다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 포르투갈전과 비교했을 때 한국 선수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공격적인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했을 때 당연히 손흥민 선수도 영어로 대답을 했는데 질문을 듣자마자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인상을 찌푸리면서 우리는 모든 걸 바쳤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탓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자랑스럽다. 우리는 모든 걸 쏟아붓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탓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들이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역시 우리 캡틴의 모습, 리더는 다르다. 이제 무례한 질문도 발끈하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16강 간 것 같다. 등의 SNS 반응도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제가 볼 때 네. 축구보다 말을 더 잘해요. 네. 너무 겸손하게 인터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한테 네. 뭐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더 좋았겠지만 국내 일부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 너무 뭐 잘 못한다고 막 사실 질타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마음 상할 법한데 인터뷰하는 모습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진짜 국가대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번 월드컵에서 화제가 된 문구가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네. 이게 유래가 있는 거라고요? 네, 이제 이른바 중꺾마라고 이제 요즘에 좀 중꺾마라고 요즘 요약해서 불리고 있어요. 2002년도 하면 생각나는 게 꿈은 이루어진다잖아요. 네. 근데 2022년에는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번 그 월드컵 특히나 많은 월드컵에서 이게 좀 이슈가 됐었던 건데요.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16강 진출 확정지었을 때 이제 포르투갈전에 승리를 하고 나서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호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태극기 아래쪽에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관중석에서 온 것을 이제 선수들이 받아서 이제 권경원 선수, 조규성 선수가 이제 들고 있었던 건데요. 이 말 자체가 이제 센세이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뭐 단순한 우리가 옛날에 뭐 투혼을 다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결국 우리의 플레이를 잘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그 안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정말 역전을 할 수 있다라는 모습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이 보여준 건데 실제로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최근에 월드컵 직전에 좀 이슈가 먼저 됐었어요. 어디서 이슈가 됐었냐면 혹시 롤드컵이라고 아세요? 롤드컵? 잘 네, 모르겠는데. 월드컵처럼 롤드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LOL,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예.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에요. 예. 근데 그 게임이 마치 월드컵처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리그전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1, 2위권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번에 롤드컵을 할 때 데프트라고 하는 프로게이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김혁규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팀이 DRX라는 팀인데 원래 되게 야채예요. 네. 그래서 16강에서부터 원래는 16강에서 유럽의 강팀인 로그에게 대결해서 패배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6강이 떨어지겠거니 했는데 그때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저희 플레이를 잘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지긴 했지만 저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인터뷰를 이제 그 기자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패배 괜찮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정말 그 다음으로 거짓말처럼 네. 이 팀이 계속 역전승을 하면서 결국에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했었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그 다음부터 특히나 이 프로 스포츠 그 어떤 온라인 게임들을 20대들이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 친구들에게 많이 화제가 됐고 그게 결국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거고요. 똥미롱고 그 이야기 자체가 원래 또 어디서 나왔는지 또 봤더니 네. 일본 TBS 드라마 마라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2007년에 있었대요. 네. 근데 이 드라마가 우리 한국 영화 말아톤 기억나시죠? 네네. 거기에 보면 막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일본으로 리메이크가 됐는데 그 리메이크가 된 데는 초원이 다리는 대신에 꺾이지 않는 마음은이라고 엄마가 물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들이 지지 않는 마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원조이다라는 얘기까지 정말 이 꺾이지 않는 마음에 대한 스토리가 온라인상에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일본 선수들이 일본 국민들이 한때 우리나라 대표팀 정말 부러워했어요. 네. 이 투지, 정신력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우리 대표팀은 투지와 정신력을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국가 주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외 정상으로 첫 국빈 방한에 응우의 수원푹 베트남 국가주석 일액과 이제 국빈 만찬을 가진 것인데요. 근데 이제 만찬 장소를 이제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한 것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청와대를 나간다, 뭐 여러 가지 곳을 한다고 하더니 결국에 다시 영빈관이냐, 이거 대통령실에 대한 졸속 규정의 방증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네. 제대로 된 것을 격에 맞게 잘 활용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두 의견이 계속적으로 충돌되면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이제 언급이 될 것 같다라고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슈에 오를 정도면은 네. 상당히가 또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3위 주제는요? 네, 3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멘트에 이어서 철강, 석유화학, 정유도 이번 주에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고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했다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업무 개시 명령 이번 주 중 발동하겠다라는 뜻을 내비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것이 또 산업에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주유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제 이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서울 주유소 10곳 가운데 한 곳꼴로 지금 기름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품절된 주유소의 비중이 한 1% 정도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품절되는 곳들이 이제 수도권, 특히나 서울권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유 수급에 대한 고비는 넘겼지만 전반적인 업무 개시 명령 내릴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대통령의 발언들인데요. 예를 들면 화물연대 불법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틀리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 뭡니까? 네, 4위 주제는요. 문화 키워드고요. 일단 말씀드릴 거는 이건 제 팬심 때문에 뽑힌 키워드가 아니라 정말 데이터로 뽑힌 키워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그렇게 뽑으시잖아요. 그걸 강조하니까 오히려 의심이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팀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덕심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카라입니다. 카라. 네. 네, 이 한류 퀸이라고 한때 불리웠고 네, 카라라는 팀이 있죠. 7년 6개월 만에 컴백했는데요. 이 팀은 참 많은 인기를 끌기도 하고 또 네. 이제 그 안에서 사연도 많은 팀입니다. 실제로 이제 데뷔 15주년인데 15주년 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6개월 만에 컴백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데뷔하고 활동했던 것만큼 공백을 갖고 그러네요. 다시 이제 온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이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뭐 컴백 이후에 뭐 과거에 있었던 히트곡 메들리를 하면서 추억을 소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역시 뭐 한류 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컴백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보통 이런 팀들이 해체가 되면 각자의 소속사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소속사가 다 달라요. 5팀이. 5명이. 네. 근데 이렇게 뭉쳐서 스케줄을 조율했다는 게 그 이번 카라 말고도 이제 뭔가 한때 인기를 끌었던 팀들이 다시 컴백할 때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이제 도서 분야도 이번에 그 문화 키워드에 나왔는데 네.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원래 이런 올해의 책 같은 걸 선정을 하잖아요. 네. 한 인터넷 매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으로 이제 파친코라고 하는 책이 투표 1위로 선정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함께 나온 것이 출판인이 뽑은 2022년 올해 책이 있는데 예. 이 책으로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두 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래도 이 연말에 좋은 책들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고요. 여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왜 갑자기 IT 과학 분야에서 여성이 나왔을까라고 저도 궁금했는데 삼성전자 얘기더라고요. 네, 삼성전자에서 오너 출신이 아닌 전문 경영인으로서 처음으로 여성 사장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영희 삼성전자 DX 부분 글로벌 마케팅 센터장이 글로벌 마케팅 실장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주인공이 된 것인데요. 이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영희 이제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가장 스마트폰 중에 이제 브랜드 이제 최고죠. 그게 마케팅을 주도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공을 받아서 이번에 이제 최초의 여성 경영이 된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SNS에서 한쪽에서는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아니 우리가 말하는 그 초거대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이제 처음으로 여성 사장이 나왔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같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뭐 30대 상무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차기 삼성전자를 이끌 사람들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슈 이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